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만해지는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난 오늘 하루 더 빠지길 바랬는데 살 다 못 현금도- 채우셨나 보죠? 현금 살 돈 있었는데 아쉽네.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네, 뭐 바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러게. 뭐 이틀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바로 좀 센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한 코스피가 2.6% 올랐고요. 코스닥이 1.4% 올랐는데 오늘 개인의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1조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잘해. 2,700 매도했어요. 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4천억, 2,3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오랜만에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6천억 매수, 코스닥에서 580억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빠진 걸 완전히 다 올린 거죠.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전자가 3.4% 빠졌는데요. 네. 그 이번에 2.4%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이제 실형 선고 어제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및 계열사 경영진들이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고, 그다음에 이 부회장과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옥중 경영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네, 계속 경영은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요. 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분할, 합병, 매각 이런 작업들은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영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이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좀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KBS가 저를 불렀어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어제 출연하셨죠? 네, 뭐라고 네. 대답했겠냐면 삼성전자 구멍가게 아닙니다. 왜 구멍가게 취급을 해? 그런 회사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면 빅테크5 다음으로 첫 번째로 손에 꼽히는 회사가 삼성전자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네. 세계 전 기업을 통틀어서 그런 기업이 여기까지 올 때는 탄탄한 체력을 길렀고 경쟁력을 길렀고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시스템 없이 여기까지 안 옵니다.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회사였으면 벌써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런 회사 아니라는 거, 구멍가게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거의 잠식했던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바로 현대차 그룹에 네.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사실 회의를 좀 하느라고 늦게 방송을 시작하는데 네. 이 뉴스를 못 보고 방송을 시작을 할 뻔했습니다. 네. 네, 다행히 조금 전에 봤는데 애플카, 현대기아차하고 협력을 하는데 기아차가 조지아 공장에서 협력을 맡기로 예. 밝혔습니다. 네. 확정된 건가요? 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뭐 확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유력하다고 발표는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에서는 이미 보였죠. 그 현대차도 네. 올랐지만 기아차는 두 자릿수 올라가면서 그렇죠. 충분히 기아차- 가능성이 있다. 네, 17% 기아차가 올랐고요. 네. 현대차는 8.5%, 현대모비스 7%, 현대위아 6% 정도 올랐고요. 네. 기아차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시간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얘기하려고 사실 자동차 특집 마련했거든. 네, 자동차의 명가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자동차 주식의 명가. 우리 증시각도기 TV. 작년부터 자동차 주식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진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한국 자동차의 신 김필수 교수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리 전개는 뭐냐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깎게 내용을. 아씨 먼저 까게 되네. 네, 스포를 조금 그렇지 그거. 네. 그거. 그렇지 그거. 그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간단해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애플이 가지고 올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자율주행이든 뭐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면 결국 애플이 원하는 물량을 담당해 줄 만한 회사여야 합니다. 네.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회사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걸 내연기관에 얹겠어? 전기차에 얹겠어? 전기차에 당연히 얹겠죠? 전기차에 얹어야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LFP까지 애플에서 원팩으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원 모듈로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를 만들면 전기차를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기차를 대량 생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렇다면 전기차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네. 플랫폼이 있는 회사는 어딜까요? 전기차 플랫폼 전 세계에서. 총 4개가 있죠. 네. 테슬라, GM, 포드, 현대차. 이렇게 포드 있습니다. 아니야. 폭스바겐. 네, 포드가 아니라 폭스바겐. 폭스바겐. 네. 네. 잘 나가다가. 네. 자, 폭스바겐. 그런데 또 하나 더 조건 있죠?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싸게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어딜까? 거의 답이 나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그 한국경제에서 이제 첫 보도를 했던 게 그냥 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거꾸로 유추를 해보면 마지막 사주의 결단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사주. 근데 사주의 요즘에 행보를 보건데 폭스바겐보다 우리가 훨씬 유연해 보여. 우리 제이모 회장께서 훨씬 더 유연해 보여. 그죠? 이런 네. 쪽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거 이제 주식에도 자동차의 명가 증시각도기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청업체, OEM 업체가 되면 호재야, 악재야? 하청업체가 되면 당연히 악재겠죠. 악재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브랜드가 없어지는, 녹아버리는 건데 네. 애플을 달아서 애플은 올라갈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뜰 수 있는데 브랜드가 없어지는데 뭐 하청만 하는데 마진이 줄잖아. 엄청 바꿔죠. 마진이 줄면은 그게 좋은 뉴스야?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애플이 무작정 무슨 핸드폰 만드는 회사처럼 그렇게 무작스럽게 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김필수 교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테슬라에서 치명적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자동차 베이스가 아니라 전기 제품 베이스였기 때문에 나온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화재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못 나오고 죽었어요. 네. 물리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물리적으로 레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전기적으로 신호가 되니까 문이 다 닫혀 버리니까 못 나온 거지. 그 상황에서 유리를 깨고 나와서 유리도 쉽게 깨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은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충만한 회사하고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거기에 헤게모니를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2배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렇게 되려면 조인트 회사를 차리면, 합작 회사를 차리면 주가 최고 봉 가는 거고, 근데 하청업체 가면 그게 주가가 오를 내용이야? 그렇죠.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거는. 네. 근데 이번에 기아차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 안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현대차는 자체 브랜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기아차로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만 들어서는 또 기아차의 대형 호재라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장중에 야 이거 기아차 오르는 거 보고 자동차 이 브랜드 중에 2개 갖고 어차피 2개 갖고 있으니까 한 개 포기하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네. 하나 포기하고 아예 그쪽으로 갈 건가? OEM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게 애플에 그 이렇게 먹혔잖아. 여기 H자가 올라갈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만들 것이다. 어디 한 라벨만 가지고는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진짜 고민스럽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거 보고 이건가? 이거 쪽에 OEM 다 밀어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고민 많이 되더라고. 이게 이 논리적으로 얘네가 맡으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큰 호재라는 느낌은 빵 들었는데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오전 내내. 이 가격에 이걸 사야 돼? 옛날에 이미 수익 실험 한번 했는데 이 가격에 사야 돼? 결국 못 샀죠. 네. 나는 그냥 송추이는 솔잎을 먹을란다. 싼 거나 사야지. 네. 정말 아침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진입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근데 결국 기아차랑 하기로 했는데 현대차가 과연 이 애플과의 협업이 정말 매력적인 거였으면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아차로 넘겼을까요? 브랜드를 지켜야죠. 자기 거를 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완전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더 큰 회사가, 기아도 뭐 훌륭하고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 브랜드 가치로 보면 현대차가 더 높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럼 진짜 기아차를 포기했을 것이냐.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지금 그럼 만약 기아차를 포기했으면 기아차 주가가 올라야 될 이유냐. 일단은 시간을 상 가는 걸로 봐서는 내일은 좀 일단 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올리겠죠. 올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죠. 이게 기아차의 호재일까? 그렇죠. 호재일까?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한 번 더 계산해봐야 되는데 폭스콘의 시가총액과 기아차의 시가총액하고 또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지금 폭스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더 높다면 여기까지는 땡길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계산은 나올 수는 있겠죠. 내일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네, 봐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대전 식약청에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및 폐기 행정 명령을 발표를 해서 아하. 오늘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요. 그래도 종가에는 좀 하락폭을 만회해서 5.5%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노톡스주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X상형 보톨리눔 제제고요. 허위 기재를 통한 제조 판매 품목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26일자로 허가 취소 결정을 했고 기존 제품은 전량 회수 처분한다고 합니다. 근데 메디톡스 측은 반발을 해서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 그리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요즘에 또 콘텐츠주들이 좀 많이 뜨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작년에 한국에서만 구독료로 5천억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이고요. 2020년 넷플릭스 결제 금액은 전년 대비 무려 108% 성장한 5,173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국내의 연간 결제 금액은 2018년부터 657억으로 시작해서 네. 2019년에 2,480억, 2020년에 5,173억, 더블 배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년 12월에 한 달 동안 넷플릭스 결제 금액이 587억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하면 7천억 되는 거네. 그렇죠. 유료 결제자 수는 410만 명인데 지금 중복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고려하면은 실제 사용자는 758만 명 정도일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60%가 2030 세대라고 하고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작년 한국에 있는 컨텐츠 제작사에 2020년에만 3,300억 원을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2021년에는 2배 이상 늘려서 8,400억을 쓸 것으로 흥국증권에서는 추정을 하더라고요. 번 거보다 더 쓴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이상을 벌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국 시장에서만 번 것이고 이 한국 콘텐츠를 사는데 들인 비용은 나가지만 그거를 매출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는 손해가 아니라고. 한국 한국 사람이 5천억 퍼주고 6천억 퍼주고 받은 돈은 8천억이니까. 뭐 한국 사람 통으로 치면 그렇죠. 우리 수출입으로 다 따지면은 동일 민족이니까 같이 치면 그럼요. 네, 좋네. 제가 5천 줄게. 괜찮아. 야. 저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디 하나만 빌려줘.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디즈니 플러스도 급식.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컨텐츠 투자액을 많이 늘려가지고 전년 네. 대비해서 40에서 60% 상향을 시킨다고 합니다. 전 네. 세계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럼 요 두 개 업체만 해서 거의 1조 가까이 되고요. 얘네 둘만도 아니고 애플 TV, 네. 뭐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등 국내외 한 10개 OTT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 콘텐츠사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해부터 쏟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콘텐츠주들이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가장 좋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 여기에요. 올해요? 아니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아주 장기적으로는 콘텐츠를 최고라고 봅니다. 네. 포트에도 편입을 이미 네. 했죠. 그러니까 BTS가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 플랫폼도 중요해요. 플랫폼도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플랫폼이 구축된 다음에 플랫폼에 대해서 유일한 갑은 콘텐츠 나는 제공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물론 뭐 걔네들에 의해서 잘릴 수도 있지만 이제 세계 공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플랫폼들이 지금 굉장히 다급하거든.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플랫폼 제공자들이 좋은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그렇죠. 우리 증시각도의 팀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우리도 넷플릭스에 팔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춤도 춰야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지금 한국이 지금 드라마 콘텐츠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2위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 쪽도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들 유튜브 많이 보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데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경제 콘텐츠만 해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많죠. 네. 거의 요즘 이게 파운드리 같은 쇼티지 상황까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네. 드라마를 만들기만 하면 팔려 나가는 네. 상황이잖아요. OTT들이 서로 막 사가려고 경쟁을 그쵸? 하니까. 네, 맞아요. 게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통 한 3편 정도 만드는 회사가 1년에 한 편밖에 못 만들고 이렇게 제작 그렇지. 캐파가 딸렸거든요. 그렇지. 근데 올해 이제 급증하면서 그 물량이 전부 다 매출로 인식이 되면은 아무래도 성장을 좀 큰 폭으로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컨텐츠 제작업체가 뭐 몇십 조짜리가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쪽에서 우리도 디즈니 같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시아권을 꽉 잡고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 이제 이건 젊은 분들이 더 투자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이상은
선진국에 대한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그렇게 세계에 잘 팔려? 약간 이해가 안 돼. 정말?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거든. 전후 세대의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잘 돌파하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컨텐츠 같은 거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좀 전망을 알잖아요. 뭐 그렇지. 드라마가 어떻게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 드라마를 평소에 많이 봤던 사람들이 좀 유리할 텐데 저 와이프가 사실 웹툰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보고 웹툰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17% 갔습니다. 21%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표본의 오류야. 표본의 오류. 표본의 오류. 이게 표본을 잘못 내 선택했군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 말 듣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이 여러 사람에게 귀를 열고 유연하게 들어야 됩니다. 진짜. 네, 조금 더 많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금 콘텐츠도 엄청 올랐죠 오늘. 그럼요.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21%, DNC 미디어 10%, 위지윅 스튜디오 9%, 펜 엔터테인먼트 7% 오늘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일본 애들이 내가 사실은 저기에서 옛날에 이 회사는 무조건 간다 투자했다가 그냥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왜 나왔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는 일본 애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일본의 IP, 만화 IP가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 다 팔고 나서 그 시츄에이션을 보고 나니 기가 차더라 진짜.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여러분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게다가 저보다 훨씬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동차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일본 역전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1인당은 벌써 이미 거의 역전했어. 그런가요? 가보세요. 삶의 질이 완전 틀려요. 그리고 시골 가면 그 냉장고, 일본 냉장고 어처구니 없는 거 알아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네. 걔네 양문형이 없어. 집이 좁아서 그렇지만 양문형이 없고 가격도 월등 비싸. 가격이 20만 원 막 이래요. 20만 엔이요? 조그만 게. 조그만 게 20만 원에 해. 이거 우리 저기 우리 싱크대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커 보이는 이런 게 막 20만 원씩 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건? 그거보다는 좀 큰데 어쨌든 엄청나게 싸게 사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봤더니 제 손님 중에 일본에 정통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나라에서만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단위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갈라파고스. 네, 21세기 갈라파고스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1조 4천억 규모로 하는데 이 중에 이제 한화가 대주주잖아요. 예. 4천억 원을 출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금일 이사회를 열고서 4,184억 원을 출자 의결을 했고요. 한화가 참여한 역대 유상증자 규모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나네. 네, 하나솔루션은 이번 유상증자 대금을 포함해서 향후 5년 동안 2.8조 원을 차세대 태양광과 그린 수소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유상증자 규모 총 1.4조 원 중에 시설자금 7천억, 운영자금 3천억,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에 4천억 원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하나솔루션도 6% 올랐고요. 기타 신재생에너지 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M&A 하겠다는 얘기잖아. 4천억 원은. 네, 그렇죠.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는 게 M&A잖아. M&A는 이제 뭐 큰 지분을 인수해서 대주주가 되는 것인데 4천억 원으로 충분할까요? 여러 회사에 한 20-30%씩만 10% 20%씩만 뭐 최근에 뭐 하나 쪽에 세트레가이도 인수했듯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B2가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10거래일 연속 증가를 했고요. 14일 기준으로 21.3조 원 정도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네. 올해만 2조 원 늘었습니다. 올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15일도 개인 투자자 신용 잔고가 136억 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신용 융자 매수를 중단하기 시작했다라고 기사를 나왔는데 사실 과도한 신용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서 증권사가 멈춘 건 아니고 사실 돈이 없어서 멈춘 거죠. 근데 네. 이제 자 여기서 먼저 다 하세요. 네. 그래서 대신증권, NH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신용융자를 이미 중단했거나 중단할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뭐 저희 회사는 안 나왔는데 뭐 중단하지 않은 회사들도 잔고가 없어서 지금 빌려줄 신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있었다 없었다 계속 장중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팔면 생기고 안 팔면 갖고 가면 없어지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증권사가 건전해가지고 우리는 고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많은 빚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럴까? 아니지. 그럴까요? 어디서 돈 땡겨 오겠지. 그렇죠. 어디서 돈 땡겨 옵니다. 분명히 시간이 문제지. 이거 돈 땡겨 올 거고요. 훨씬 더 많은 신용 융자를 해줄 겁니다. 앉아서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이 영업이. 그죠? 대출 영업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담보 다 잡고 하는 영업인데. 그렇죠. 분명히 땡겨 와서 빌려줄 거고요. 그럼 B2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정말 오히려 지금은 한숨 돌리는 게 이렇게 시장이 커질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조달을 못 해놓은 거야. 그래서 빌려줄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어디든지 상황에서 증자를 한다던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땡겨 와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땐 진짜 위험이 커지는 거고요, 여러분. 옛날 지금 고객 예탁금이면은 이게 좀 우습게 보이죠? 고객 예탁금을 한번 줄여보세요. B2가 이렇게 늘었는데 고객 한번 줄여보세요. 분자분모 비율이 달라지면서 엄청나게 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큰 문제 돼요. 여러분 진짜 비투 하지 마세요. 진짜 증시각도기는 절대 여러분의 비투를 막습니다. 그렇죠. B2를 뭐 3월달 이렇게 바닥 꼽을 때 뭐 하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해도 이렇게 지금 증시가 사상 최대치 올라설 때 B2를 특히 새로 시작하는 거는 더더욱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2,500 깨진 비투 합시다. 응? 2,500이요? 그런 날에 안 오기를. 그런 날 지금 3,100인데요. 2,500 깨지면 그때 비투 합시다. 네. 그런 날 지금 안 돼. 좋겠습니다. 지금 안 돼. 지금 이제 물론 3,800이 간다고 해도 비투 하지 말자는 주의. 왜냐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 웍질 있잖아요. 웍질 중국집에서. 네. 그 불 보셨어요? 네. 그 애기가 이 주방장이 아닌 애기가 가서 웍질하면 어떻게 되겠어? 상당히 위험하죠. 주리니래매요. 주리니들이 왜 그걸 웍질을 하고 있냐고. 불 막 이렇게 나는 데서. 난 주르니 되면 그때나 고민해 보세요. 주르니 되면. 주리니 때는 손 다 디디고 진짜 손발 다 잘립니다.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아니,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앞으로.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 내정자죠. 제닛 옐런 전 페드 의장입니다. 미국의 발음 한번 해요. 자닛 옐런. 자닛 옐런으로 한번. 자닛 옐런. 잘 된다. 아침에 나는 이게 안 되세요? 자닛 옐런. 이거 안 되던데. 신기하네. 네, 이 제닛 옐런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고 시장에 맡길 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달러 약세를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추진을 해왔었죠. 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현지 시각으로 이때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이 같은 환율 정책 기조를 밝힐 예정이고요. 옐런 지명자가 얘기하기론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위해서 목표 환율을 설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이런 시도에도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경제 관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 환율에 대한 언급도 자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네. 지난 4년간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달러와 약세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유럽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대놓고 참모들한테 주문하기도 했고 19년 8월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행보가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로 보이긴 하는데요. 새로운 행정부에서 옐런 재무장관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옐런이 무슨 얘기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행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난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너무 빠르다 싶죠. 아니 아무도 여행 못 가는데 왜 주가가 다 올랐어? 아니,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아무리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해도 조금 빨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행업계의 1위잖아요. 하나투어가 네. 인력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뉴스 보고 1위인 업계 1위인 이 회사가 이렇게 이 정도면은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장기 누적 손실로 인사평가를 통해서 인력 감축 대상자를 추려서 면담을 할 계획이라고 18일에 밝혔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어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회사가 존폐기로에 섰다. 조직 효율화를 단행하고 추진하던 사업 방향도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투어 분기 순이익을 제가 봤더니요. 2019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까지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해외여행이 이 자유로워지기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가 좀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정말. 버티기만 하면 뭐 좋은 날이 올 텐데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어려운데 주가가 오르는 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돼. 주식 팔아가지고 그냥 좀 유지하지. 그렇죠. 그럼 회사를 뺏기나? 계속 팔면? 그렇죠. 네, 이미 3월부터 5월까지는 유급휴직을 했지만 6월부터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 무급휴직 상태라고 하고요. 예. 6월부터 11월까지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기본급의 50%를 받았긴 했습니다. 네. 이것도 기본급의 50%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12월부터는 이마저 끊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여행 업체들도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안타깝네. 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지금 WHO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백신을 일본 말을 하나 또 일본 단어 하나 쓸게요. 네. 선진국들이 아도를 쳐가지고 후진국들이 백신을 못 맞아가지고 팬데믹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2021년에. 그런가? 말이 맞잖아. 왜냐면 여기는 다 맞아서 여기는 깨끗해. 여긴 청정 지역이야. 근데 외국은 그대로 살아 있어. 네.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주별로 이 백신의 보급이 지금 굉장히 늦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늦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백신 나올 때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 그러나 또 저희 회사의 그 애널이 분석했듯이 11월 중순이면 피크 치고 자연 감소한답니다. 올해 11월이요? 아니 1월. 아 1월이요? 죄송해요. 1월 중순. 이번 달이요? 뭐냐면은 코로나가 이번에 코로나19는 아주 좀 강력한 거긴 하지만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코로나는 계속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겨울철 독감 바이러스는 계속 있었다는 거죠. 네. 코로나 18, 코로나 17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보면 평균을 보면 작년도도 1월 19일을 기점으로 떨어졌고 재작년도 1월 17일인가를 기점으로 떨어졌대요. 독감 환자 숫자가. 그러면 지금도 대략 이번 주를 지나면 독감 환자 숫자가 자연 감소하는 수준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 욕할 수도 있겠. 이게 일종의 독감의 일종의 강력한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독감의 일종.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독감인데 일종이잖아요. 성격은 그렇죠. 개과듯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개과듯이.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꺾일 수 있다는 거. 1월 중순부터는 그거는 좀 반가운 뉴스더라고요.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분들 정말 대단하게 많이 줄였어요. 확진자 숫자가. 아, 그렇죠. 400명대 진짜 대단해. 지금 나는 해외 주식 시장하고 해외 시장 분석을 하면서 해외 코로나 사태 상황들 보면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 미국은 아직도 20만 명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매일. 아직도? 좀 줄지 않아? 아직도 그런가? 제가 그제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끔찍합니다, 진짜. 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심해 주셔가지고 또 네. 이번 주부터는 카페 또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나 커피 마셨어. 네, 오늘도 살짝 앉아 있었는데. 혼자 한 40분 앉아 있었어. 아, 정말요? 나 책 읽었어, 진짜. 좋더라고요. 네. 네. 조금씩 이렇게 좀 틈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